그날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쓸쓸한 겨울바다 앞 한납골당이었습니다. 김수진 회장은 핏기 없는 손으로 하얀 백화, 다발을 힘주어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납골당. 죄책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납골당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 회장이라는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명품 코트도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 유골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지훈.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수진 회장은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백합꽃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유골함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 못난 어미가 이제야 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만이구나.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닷바람이 그녀의 은회색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가장 빛나는 보석을 내가 깨뜨려 버렸어.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들을 외면했어. 눈가에 얼음같이 차가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밀어붙이기만 했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맑고 여린 목소리. 여긴 우리 아빠 자리인데요. 깜짝 놀라 돌아본 김수진 회장. 7살쯤 되었을까. 작은 여자아이가 낡고 얇은 패딩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의 볼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칠흑같이 깊고 맑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눈빛, 그 콧날, 그 인매.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지훈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DNA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너 누구니?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다윤이에요. 아빠를 보러 왔어요. 순간 김수진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다윤. 이 아이가 설마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여자가 낳은 아이란 말인가. 내 핏줄. 내 손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진 회장. 현재 나이 69세. 1960년대 초반 부산의 한 시장통. 가난한 포목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부대끼며 잠을 잤습니다.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엔 찜통같이 더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로 세월을 보냈고 어머니는 병에 걸려도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수진이 1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자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밟히며 사는 거란다. 너만큼은 당당하게 살아라. 절대 남에게 기대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멎는 순간 김수진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런 서름은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 남에게 밟히며 살지 않겠다. 절대로. 20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문을 열고 1시간 늦게 닫았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독사 같은 년. 남편도 없는 주제에 온갖 모욕을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눈물은 화장실에서만 흘렸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작은 원단 가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게 하나가 건물이 되고 건물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그룹 S&J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여보, 내일 수술이야. 곁에 있어줘. 무서워. 남편이 떨리는 손을 뿌리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우리 미래가 바뀐다고. 병원에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놨어. 남편은 혼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기다렸지만 김 회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을 향한 사랑도 늘 강요와 명령뿐이었습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이 그룹을 물려받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패션 디자인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술가는 굶어 죽는다. 돈이 되는 경영을 배워야 한다. 지훈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경영학을 공부했고 원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대화는 업무 보고뿐이었습니다. 그런 지훈이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공모전 동료 민서연이었습니다. 디자인학과를 다니던 서연은 가난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처음 본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지훈 씨, 이 디자인 어때요? 제가 밤새 그렸어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서연에게 지훈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줘. 엄마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작은 오피스텔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2018년 딸 다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지훈은 딸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윤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니. 하지만 김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디자이너 지망생. 그런 근본도 없는 애가 무슨 며느리냐. 우리 집안격이 떨어진다. 당장 정리해. 김 회장은 아들에게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최유라. 유명 법조인 집안 출신의 자신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우리 S&J의 안주인감이다. 이 결혼으로 우리 그룹은 법적 보호막을 갖게 된다. 지훈은 결국 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최유라와 법적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서연과 딸 다윤이에게 있었습니다.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최유라의 남편. 실제로는 민서연의 사랑하는 남편이자 다윤이의 아빠였습니다. 2021년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해 지훈은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으로 신규 브랜드 런칭을 무리하게 떠맡아 일주일째 회사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유라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일이 이사회인데 보고서 완성 안 하고 어디 가려고?
유라 씨, 정말 몸이 안 좋아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고 또 꾀병이에요. 매번 중요한 일 앞에서는 아프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결국 계속 일을 했습니다. 새벽 2시 퇴근하려고 일어서던 순간. 으악. 지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장례식은 최유라 주도로 치러졌습니다. 법적인 아내였으니까요. 민서연과 새 살배기 다윤이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언제 일어나?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다윤이의 작은 손이 아빠의 영정사진을 만지려 했지만 최유라가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저리 가요. 법적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다윤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란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다윤이는 김 회장이 꽃을 가져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아빠를 아시는구나.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다고.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윤아. 멀리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제사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새벽까지 청소 일을 하고 왔는지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윤이를 자신의 뒤로 감추며 김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최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분들은 왜 여기 계시죠? 법적으로 지훈 씨의 가족은 저예요. 최유라가 서연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녀라고 부르실 겁니까? 가문의 체면이 있지. 다윤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호적에도 없다는 게 뭐예요, 엄마? 저는 아빠 딸이 아니에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세 어른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다윤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의 유골함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 딸이 맞나요? 왜 사람들이 저희를 싫어해요? 그 모습에 김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납골당에서의 충돌 이후 김 회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 분명 지훈이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손대지 못했던 지훈의 서재.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아직도 지훈이 마지막으로 쓰던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께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면 열어주세요. 마이너스 지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식 신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이지훈은 사망 시 모든 재산을 민서연과 이다윤에게 신탁한다. 만약 부자연스러운 죽음이 발생할 경우 최유라에게는 어떤 재산도 상속되지 않도록 한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은 서류였습니다. 김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아, 너는 알고 있었구나. 내 죽음을 예감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최유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약을 주는데 먹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와 다윤이를 지켜주세요.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김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유라. 내가 내 아들을.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이와 다윤이를 지켜주세요.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새벽녘 김 회장은 옛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윤 실장, 그날 지훈이가 쓰러진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최유라 씨가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30분이나 늦었고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라.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 다음 날 김 회장은 민서연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과 다윤이를 지키겠습니다. 지훈이의 유언대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야. 다윤이가 김 회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맞죠? 아빠가 얘기해준 할머니. 김 회장은 손녀를 꼭 안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머니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법원에서 상속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유라의 변호사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이지훈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모든 상속권은 당연히 최유라 씨에게 있습니다. 김 회장이 주식 신탁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은 계약서입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위조예요. 제가 모르는 서류예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개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최유라가 김 회장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김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해보려면 해봐.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일주일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계약서는 진본입니다. 재판장의 선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지훈이 대학 동기입니다. 지훈이가 쓰러지기 직전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 형. 나 지훈이야. 뭔가 이상해. 최유라가 준 약을 먹으면 더 힘들어져.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와 다윤이를 부탁해.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유라 씨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약물 내역입니다. 그 중에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최유라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유라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합니다. 상속권은 민서연과 이다윤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재판에서 패배한 최유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절망한 최유라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민서연.
내가 모든 걸 빼앗아 갔어. 너희 딸이라도. 최유라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고 다윤이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아, 당분간 우리 집으로 와. 경호원도 붙이겠다. 경찰이 신속히 움직였고 최유라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고용된 불량배들이 체포되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유라가 돈을 주고 아이를 해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유라는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예비 협박 상속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유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최유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훈의 죽음에 대한 관여가 추가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김 회장은 서연과 다윤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윤아, 이제 너는 김다윤이야. 내 진짜 손녀란다. 와. 할머니. 저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예요. 김 회장은 자신의 대저택에 서연과 다윤이를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요. 다만, 가족으로 자주 만나요. 김 회장은 그런 서연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윤이 교육비는 내가 책임지게 해줘. 할머니의 작은 소원이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신 이지훈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예술 전공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내 아들이 못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다윤이는 새 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최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다윤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야.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다윤이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하늘에서 웃고 있는 아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그리고 자상한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윤이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김 회장은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에서 다윤이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청중들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70년 인생, 돈과 성공만 쫓으며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가족의 사랑.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었다고. 지훈의 납골당에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다윤이가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들아, 내 부탁 지켰다. 서연이와 다윤이, 내가 목숨 바쳐 지킬게. 김 회장이 아들의 유골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 씨, 당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요.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지훈이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처럼.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성향이 그들의 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다윤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미술 영재로 성장한 다윤이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윤이가 자랑스러워. 지훈이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연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김 회장의 후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립한 CEO가 되었습니다. 매년 지훈의 기일이면 세 사람은 납골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빠에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아빠,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아들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지훈 씨,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변화는 언제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